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 중 한 곳인 부산장신대학교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세워진 부산장신대는 지난 70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부산장신대 천병석 총장을 만나 학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70년의 다짐을 들어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1953년에 세워진 부산장신대학교, 올해로 설립 70년이 됐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부산장신대학교가 고유 이름인데요. 장로회에 소속된 종합대학입니다. 예장 통합총회에 속해 있는 예, 신학대학. 그렇습니다.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상담학과죠. 정확하게는 특수교육학과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도 일반 대학원, 또 특수대학원 4개 정도, 그다음에 MDB 과정, 신학대학원 목회자 양성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뭐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과, 뭐 복지학을 가르치는 학과도 있는 예, 종합대학이고 예. 말하자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교회의 목회자를 공급하는 신학교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학교가 세워진 195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예요. 예, 예. 상당히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학교가 세워진 건데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처음 학교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예.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아니어도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1953년은 6.25 전쟁이 끝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세계사적 흐름은 세계 사조가 그 전까지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크게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치면서 신학적 반성이 소위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적 경향으로 미국 교회도 재편되고 그런 혼란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분열도 뒤따라서 왔고 특히 장로교가 3차 분열에 걸쳐 가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우리 학교가 53년도에 생길 때에는 그런 혼란된 그 상황 속에서 신학적인 또 사회상으로서도 혼란된 상황 속에서 처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6.25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이 부산 지역은 우리 한국 전체의 도피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의. 그래서 북한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내려왔을 때 전쟁과 더불어 가지고 부산까지 쭉 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도 내려왔고 또 북한에 있는 이북에 있는 분들도 내려왔고 그 교회들이 부산에 정착해서 또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 곁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는 남한 전역으로 흩어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부산이 이 성도들을 받아서 수용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니까 그들이 떠나거나 다시 정착하거나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채로 부산이 좀 혼란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학교가 정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한 것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를 꿈꾸면서 만든 학교가 우리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1953년이면 이제 정전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지만 예. 또 교회 안에서는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교회가 분열하는 시기인
예. 그 한가운데서 말하자면 예장통합총회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펼쳐가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물론 그 시기는 총회에서 분열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 여파는 추후에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학교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 이사였던 분, 교정이었던 분이 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 분들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 이전 것과 그 이후하고의 그 중간쯤에 막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혼동과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부산장신대학교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예, 맞습니다. 예, 그 안에는 7개 신학교가 있지 예. 않습니까? 대표적인 학교는 이제 서울 광장동에 있는 그렇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예, 대표적이고요. 모태지요. 예. 7개 신학교 중에서 부산장신대학교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제일 작습니다. 제일 늦게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선합니다. 제일 신선하고 또 의욕에 차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이 중심에서 시작되느냐 또는 변방에서 역동성을 갖고 시작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역동성이 있고 진취적인 그런 교수님들과 그런 전통을 가지고 배우려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아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7개 신학교 중에 특수교육학과를 가진 그 학교는 우리 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 학과적으로 좀 특수한 측면이 있고 특수교육학과를 우리가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A 등급 플러스 특별히 아주 잘한 평가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교육부 평가에서 그렇게 받았단 말씀인가요? 예. 네. 그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를 매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교육학과가 이미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학과로 그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신학과가 이제 학부와 신대원을 통해서 그 양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상담학과가 있는데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우리 학교가 이제 문교부 교육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이제 4학년 과정만 막 남겨놓고 폐과의 아픈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졸업한 학생들이나 현재 학생들이 훌륭하게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장신대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 있을까요? 예. 교단 안에 여러 개의 신학교가 있지만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예. 부산장신대는 어떤 인재를 교회와 사회에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그게 교육 목표 이런 것에 구호에 담겨가지고 해마다 또는 긴 텀을 두고 전개되어 왔는데 교회의 그 일꾼을 양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되자. 또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그 일반 학과도 있으니까요. 사회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자. 그런 표가 한때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영성, 지성, 그다음에 이런 인격과 관련된 인성 이런 성품들을 특성으로 가질 수 있게 훈련시키는 학교가 되자. 그런 구호를 내세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취임을 학교에서는 했으니까 제 구호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학생을 또는 이 시대에 양성해야 되느냐 하는 목표를 얘기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한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가꿀 수 있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행복을 초점에 맞추는, 그러나 그 행복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인데 의, 생명, 도덕적인 그 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은 행복은 우리의 행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행복, 거룩, 그리고 꼭 필요한 성품으로서 또 능력으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고 행복하되 그러나 그것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생산적이고 새롭고 의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성품, 이 세 가지 표로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제 구호로 만들어 봤는데 맑고 밝게 그리고 새롭게. 맑은 것은 거룩한 것, 밝은 것은 행복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 그거는 창의적인 것. 그 성품들을 갖추게 된다면 아무리 혼란한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역사의 어떤 시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진리를 삶 속에 체화시켜서 의미 있게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학생들 개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성품이고 학교도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에 디자인해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많은 예. 계획들을 세워야겠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학부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전력해서 공부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들은 가능하면 그 주거형, 그 레지던트형, 그러니까 기숙사의 교수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생활적인 차원과 인격적인 차원과 지식적인 차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를 일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이 됐지만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결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대원 학생들은 이상적인 그 학생의 목표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인재를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교수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도시에 있는 학생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은 농촌 경험과 어촌 경험과 소위 말해서 지구 전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합한, 통전한 그런 세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지식, 만들어진 교회의 세팅, 콘크리트 문명 위에 세워진 도시 문명, 거기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삶의 깊이를 논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농촌 전체, 어촌, 대양과 그 다음에 그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세계, 이것이 우리는 일상적이거든요. 부산 지역 또 김해 지역은 한국에서 수도권 제외하고는 다 시골이잖아요. 서울과 시골로 나눈다면.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 중심으로 보면 변방 지역인데 변방 지역의 장점은 뭐냐? 그런 류의 원시적인 자원이 많다. 이 원시적인 자원이 오히려 영성화시키고 신앙적, 신학적 깊이를 더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되는 베이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을 담당한다면 농촌, 어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 어촌에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야,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 신대원생을 키우고 싶어요. 그게 통전적 신앙 경험에 기초한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회도 포함하지만
그런 삶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 교육 과정에 그래서 이미 되고 있는 것은 생명목회 생명신학 과정을 그 10수년 전부터 우리 학교만 총회의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작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고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가야겠죠. 예. 학교 설립 70주년이 됐으니까 예. 뭐 지난 70년을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다짐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0년 맞아서 어떤 도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산 지역은 6.25 때에도 전쟁 참화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찾아서 또 교회를 학교를 형성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 받은 상처와 어려움, 질서 찾기의 그 다양한 우여곡절들이 우리 학교 역사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수용하고 넘어설 것이냐 하는 게 과제였는데 이번 70주년 행사는 여태까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역사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싶고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영으로 학교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영성과 기품을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가장 깊은 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개인들 또 교회, 노회, 총회 이르기까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되는 원점을 확인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생각에 기초해서 이제 교육과정, 학생들 지도 프로그램, 또 미래에 대한 목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53년 100주년 될 때는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되었고 가장 미래 희망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70년을 맞은 부산 장신대의 다짐 그리고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시대에는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소명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개척해왔던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들 생각하면 그 눈물겹고 어려웠던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을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게 학교로서는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교회와 사회에 바라기보다는 감사하고 학교에서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수용하고 배워서 좋은 가르침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미래를 향해서 개방적이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전통을 잘 유지시키고 재생시킬 수 생산 능력이 있어서 창의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생각하고 새로 배우고 숙고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좀 수용적으로 교회에서 적용시키고 사회적으로도 기관이나 또는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나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 좀 더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기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획하거나 조작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데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신학교회나 교회나 사회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공감대가 일치가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과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산 지역은 이제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비춰보면 지역 교회들이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부산 장신대 70년 맞았는데 앞으로 많은 인재들을 교회에 공급해서 한국교회 회복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